트래블데일리와 여행중개소와 트래블데일리가 매주 목요일 저녁 8시 한국 시간입니다. 라이브 방송으로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좀 준비한 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오늘 전해드릴 내용 같은 경우는 제가 막 이렇게 계속 이렇게 좀 하자, 막 우리 업계 막 이렇게 좀 하자, 뭐 이렇게 부추기는 것은 아닌지, 항상 그런 부분이 신경이 좀 많이 사실 좀 쓰입니다. 사실 뭐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긴 있습니다만, 또 나름대로 또 미디어를 하나 운영하고 있는 또 기사를 쓰는 기자로서 자꾸 이렇게 부추기는 것은 아니냐라는 또 스스로 좀 생각도 고민도 해보고 생각도 해봅니다. 하지만 뭐 여행업계, 관광업계 전문 매체로서 우리 업계의 입장을 어느 정도는 좀 대신 좀 스피커 역할을 해줄 수 있는 하는 것도 저희들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전해드릴 내용이 그겁니다. 네. 자, 조금 오늘 좀 지체됐는데요. 오늘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많이 들어와 주세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나중에 편집본이라도 편집본도 많이 좀 봐주시고요. 오늘 할 얘기 주제는 여행업종 손실보상법의 대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다소 조금 격앙된 분위기의 그 제목입니다. 원래 이거 준비 말고 딴 거 했어요. 딴 거 뭐 했냐면 지금 백신 접종 추세에 쫓아가 갖고 언제쯤이면 어느 지역에 또 얼만큼 몇 연령대 어느 정도 그 여행 가능할까 제가 그래프를 이렇게 쫙 준비한 게 있는데 갑작스럽게 오늘 좀 여러 가지 그 취재 과정 중에 좀 들어온 정보들이 있어서 우리 업계에 계신 분들이 좀 알아야 될 중요한 지금 순간이다. 지금 아주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었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들어와 주신 분들 인사 나눠주시면 고맙겠고요. 오마이걸 유아린 TV님 퇴근하셨네요. 고단하시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듣다가 피곤하시면 주무셔도 상관없습니다. 원래 저희 방송은 저희 목소리 때문에 듣다가 많이 주무십니다. 자, 오마이걸 유아린 TV님 제목 보고 아마 댓글을 남겨주신 것 같습니다. 100만원이 아니고 1000만원씩 전 여행사 다 주면 나라 망하지 않을까요? 나라 망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돈 많습니다. 대한민국이 생각보다 돈이 많아요. 그런 걱정은 조금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뭐 매달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 오늘 뭐 바로 그냥 아까 시작한 시점부터 바로 뭐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행업종 손실보상법 대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국회에서요 손실보상법 관련한 논의가 꽤 지금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진통을 겪고 있어요. 다 아마 그 관심 있게 지켜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줄 압니다. 관심이 없으면 당연히 모르시고요. 관심이 있으면 알게 되는데 이게 그냥 손실보상법이 남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 그 분위기가 이 여행업종이 손실보상법의 대상이 되냐 안 되냐는 우리가 남은 최소한 짧게 보면 남은 12월 연말 정도까지 우리 여행업계가 어떠한 지원의 그 카테고리 그 범위에 들어올 수 있냐 없냐를 판가름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시점이라는 거를 우리 여행업계에 계신 분들은 좀 똑똑하게 아셔야 됩니다. 특히 여행사 운영하시는 분들은요. 손실보상법이 남의 얘기가 법 얘기, 남의 정치 얘기 아닙니다. 우리 여행사들이 그 직접적으로 돈을 나라로부터 얼만큼 받냐, 이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법입니다. 근데 한 가지 안타까운 거는 관심들이 없으시더라고요. 돈 많으신가 봐요. 돈 많으시면 관심 없으셔도 되는데 특히 여행사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 지금 얘기에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큰 여행사들, 그죠? 규모가 있는 큰 여행사들, 하나투어, 모두투어, 기타 등등등등 해서 이런 여행사는 사실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 왜냐, 손실보상법을 통해서 여행사의 지원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업체당
얼마기 때문에 크게 연관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도가 좀 떨어질 수 있다고는 보는데, 그 규모 말고 좀 작은 규모로 운영하시는 이른바 소상공인이라 칭함을 받고 있는 분들은 지금 여행업계에 계신 몇몇 분들이 이번 손실보상법에 여행업이 속하냐 마냐를 두고 대단히 지금 물밑에서 그 노력을 하고 뛰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그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라도 좀 공감대를 가져보고, 이렇게 좀 뛰고 있다, 관심 좀 가져달라, 지금은 힘을 좀 모을 때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내드리니까 잘 들어보시고, 지금 정부의 좀 한심한 그 어떤 스탠스, 그죠? 그런 것들 한번 아셔야 됩니다. 아셔야 되고, 사전에 말씀을 드리면 오늘 국회의원 얘기도 나오고 뭐 여당 야당 얘기 나오고 행정부 얘기도 나올 건데, 저희는 사전에 말씀드리면 어떤 정치나 시사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뭐 정치적인 뭐 여당 국회의원이 어쨌다, 야당 국회의원이 어쨌다, 이거에 대한 편견은 미리 좀 떨쳐 버리시고 들어주십시오. 예. 뭐 자칫 잘못하다가는 저희 방송이 뭐 이쪽 여당이니 야당이 이쪽 편을 든다, 이 얘기를 들 수 있는데, 저는 그런 오해 받기 싫고, 일단 국회의원들의 활동에 대해서만 지금까지 드러난 활동과 앞으로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나에만 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판단은 우리 들어주시는 여러분들께서 알아서 해주시면 됩니다. 네, 뭐 가타부타 뭐 이러저런 뭐 얘기 많은데, 그런 얘기는 뭐 의미적으로도 담고 있지 않으니까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손실보상법이 지금 원래 4월에 통과가 됐어야 될 게 5월에도 지금 5월 13일인데 통과가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손실보상법 때문에 우리 중소, 그죠? 소상공인들은 애가 타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언제 완전히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그런 지금 일련의 과정 중에 있고요. 자, 오늘 뭐 그 전해드릴 얘기가 많아서 준비한 자료도 많아서 바로 시작을 좀 해볼게요. 자, 일단 오늘까지 어떻게 지금 손실보상법이 국회에서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나 간단히 다른 매체에서 나온 뉴스를 좀 먼저 보시고 설명을 계속해서 드릴게요. 자, 뉴스원 오늘자 기사입니다. 업계 의견 듣자와 시간 끌기라는 게 이렇게 대치를 하고 있고, 손실보상법 청문회 공방 뭐 이런 내용입니다. 최승재 의원 같은 경우는 입법 청문회 열 이유를 모르겠다, 다수당의 횡포다. 이거는 뭐 이제 국민의힘 의원이고요. 송갑석 의원은 기재부와 학계 의견도 들어야 시간 끌기 아니다라는 그런 뭐 제목인데, 이게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냐면 잠깐 같이 한번 볼게요. 여야가 손실보상법 입법 청문회 개최 여부를 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당은 국민의힘은 시간 끌기다, 또 다른 쪽에서는 이하경 산자위 위원장은 청문회 실시 계획서 및 증인 참고 채택 뭐 어쩌고 저쩌고 해야 되고, 그래서 뭐 다수당의 횡포라는 것은 틀린 말이다, 뭐 이렇게 지금 여야가 싸우고 있습니다. 여야는 싸워야죠. 싸우라고 있는 게 여야고. 다른 뉴스도 하나 볼게요. 자, 요게 중요한 건데 앞에 뉴스입니다. 요것도 역시 뉴스원 기사인데, 손실보상법 소급 적용을 하는 거에 대해서 여와 야는 찬성을 했지만 정부는 불가하다. 이게 오늘의 핵심일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자, 조정훈 의원은 여야 전원 소급 적용 동의하냐에 이구동성으로 네. 하지만 정부는 소급 적용 어렵다, 기재부도 반대 입장이다 라고 하는 보도가 나온 거예요. 정리를 해드리면 국회 여야는 손실보상법을 어떻게든 빨리 좀 처리를 하고, 거기에다가 소급 적용까지 좀 적용하자는 거에 대해서 어떤 공통된 의견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 행정부, 정부만은 지금 불가능하다. 여러 가지 이제 뭐 이유를 대고 불가하다고 하는 건데, 요 국회 속기록에 오늘 소개해 드릴 건데, 요 조정훈 의원이 행정부 대상으로 질의하고 뭐 답변 드는 그 내용은 저희가 속기록
저기 통해서 보내드릴게요. 그거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그 손실보상법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5월 13일 현재 국회에서 아무런 별다른 진전이 없다. 진전은 조금 있어요. 조금씩 뭔가는 이루어지고 있는데 뭐 빨리빨리 해야 될 것들이 늦어지고 있어요. 벌써 5월인데 예. 코로나19 좀 있으면 끝날 것 같은데 이거 뭐 끝난 다음에 이거 하려고 그러나? 그런 상황이고 현재까지는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저희가 취재하고 저희한테 자료를 주신 우리 여행사 관계자 대표님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지금 요 것들을 좀 저기 뭐죠? 손실보상법 여행업종이 적용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취재를 하고 뭐 정보도 주시고 자료도 주셔서 오늘 저희가 요거를 좀 저걸 해보려고 합니다. 전해드리려고 해요. 요 손실보상법이 원래 얘기가 없었죠. 원래 진작에 나와야 할 얘기인데 이게 아시는 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손실보상법이요. 이게 그 지난 1월 25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나온 얘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손실보상법을 언급을 한 거예요. 1월에. 그래서 그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켜지고 있으니까 소상공인이랑 자영업자 손실보상 제도화를 좀 빨리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했고 이때 처음 나와서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소상공인들이 관계가 돼 있다 보니까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뭐 일단 나중에 사실 국회 정치는 표잖아, 표. 그런 것 때문이라도 빨리빨리 움직이는 그런 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인데 아무런 지금 움직임이 없고, 뭐 대부분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국회 여야 막론하고 다 찬성하고 있는데, 이제 뭐 좀 구체적인 거 뭐 소급 적용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뭐 여러 좀 자잘한 것 갖고 대치는 하고 있는데, 그래도 비교적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근데 이제 행정부에서 기재부가 됐든 중소기업 뭐 이쪽 벤처 뭐 부서에서도 그렇고 이쪽에서 영 시답지 않은 지금 태도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 여행업계를 포함해서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지금 뭐 오늘이나 될래나 내일이나 될래나 뭐 오매불망 뭐 여러 가지 좀 고충을 겪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거기까지가 이제 뭐 지금 현재까지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죠 이제 국회 뭐라 그래 뭐죠 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냐 말이 생각이 안 나. 이제 소위원회 거쳐서 상임위원회 거쳐서 이제 이게 국회 상정이 되면 통과가 되냐 마냐 이게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과정 중에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 아까 우리 오마이걸 유아린 TV님도 말씀하시다시피 뭐 지금 현재 발의된 건으로만 하면 뭐죠 100조 규모의 예산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건 팩트는 아니고 100조면 우리나라 예산이 1년 500조인데 5분의 1을 뭐 이런 피해 보상 요 관련 손실보상법에 투입이 된다. 이거는 뭐 좀 너무나 이렇게 막 크게 잡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이 액수가 이렇게 지급이 된다라고는 볼 수는 없으니까 그거는 좀 감안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보면 뭐라 그러냐 그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중소 지난 3월에 중소벤처기업 소위원회에서 있던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 내용들이 있는데 그거는 좀 이따 좀 설명을 해드릴 거고 먼저 우리 국회의원 몇몇 분들이 일단 일부 관련한 법률 개정안 발의한 거를 좀 먼저 살펴볼게요. 보면은 현재까지 나온 거 보면은 뭐 권영세 의원도 있고 뭐 이동주 의원, 민주당이죠. 민병덕 의원, 심상정 의원 이렇게 발의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당의 민병덕 의원이 가장 사태 파악을 잘 하고 있고 대표 발의한 법안도 가장 내용이 현실성 있고 가장 지금 좀 뭐라 그럴까
여러 가지를 좀 담고 있는 발의 내용이에요. 그 전에 뭐 하나 좀 이거를 좀 지적을 하고 가고 싶은 게 있습니다. 민병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내용도 있습니다. 이런 거 잘 모르셨죠? 이런 거 찾아보시지 않으면 힘들어요. 알기 쉽지 않아요. 자,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이병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내용인데요. 좀 다소 좀 황당한 좀 내용입니다. 이게 뭐냐면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을 쓰임새를 갖다가 좀 바꾸는 내용인데 제가 사전에 읽어보고 좀 체크를 해놨습니다.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조성되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용도에 재난으로 인한 관광산업 피해 구제 사업을 포함하도록 해서 천재지변이나 감염병들 확산 등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도 관광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광업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요게 이제 뭐 이렇게 다르니까 기존의 그 관광 그 진흥개발 기금을 갖다가 요 기금을 갖다가 요런 코로나나 요런 감염병, 천재지변 이런 재난 상황에서 우리 관광업계 지원을 위해서 쓰자는 얘기예요. 요 발의를 한 건데 잘하셨어요. 내용은 좋은데. 자, 볼게요. 자,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자, 보셨죠? 6개월이면 지금부터 6개월은 이제 올해 다가 연말이고 그러면 이제 뭐 코로나 어떻게 다 정상화 될지도 모르는데 일찍도 하셨어요. 일찍도. 신경 써주고 고마운데 때로는 방향이 중요하지만 때로는 속도도 중요한데 이거 뭐 코로나 다 끝나고 뭐 이렇게 보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다음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참 빨리 부지런히 너무 부지런히 움직이셨었다는 그런 한심한 내용 좀 먼저 전해드리고 자 볼게요. 먼저 우리 다른 것부터 뭐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것 중에 캡처를 몇 개 해놓은 것 좀 볼게요. 자 비슷비슷해요. 다 비슷비슷하고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대상 소상공인들은 고정비용, 뭐 급여, 차임, 공과금, 통신비, 금융이자 전부 혹은 일부를 보상받는 거. 조건이 있죠?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대상. 여행업은 아직 아닙니다. 예. 지난번에도 팽당했죠. 여행업 집합금지 대상 아니고요. 집합금지, 집합제한 행정명령으로 인한 보상받을 권리를 지닌다.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6개월 이내에 보상한다. 뭐 이런 내용들 심상정 의원이 담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발의했고 집합금지 대상 소상공인 등의 통신비 청구할 수 없고 집합제한 대상 소상공인 등의 통신비 2분의 1을 청구할 수 없다. 현실 가능성은 대단히 낮죠. 통신사에서 이걸 해줄까? 아무튼 심상정 의원이 이렇게 발의한 내용이 대충 있고요. 다른 의원들도 있어요. 뭐 이동주 의원 거 한번 볼게요. 이동주 의원 볼게요. 이동주 의원도 다 대략 비슷하고 뭐 노란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대략 비슷해요. 보상을 규정하는 내용들 이렇게 명시를 해놓은 거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단체에서 추천하는 손실보상 관련 전문가들을 좀 포함을 시켜서 위원회를 구성을 하자 이런 법안 내용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 자, 피해받은 소상공인 등은 단체를 구성해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신고를 할 수 있다라는 법조항도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고요. 자, 뭐 일단 좀 지원을 잘 해주자라는 그런 내용들은 일맥상통하는 그런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예. 요것도 한번 보셨고, 그 다음에 권영세 의원 거 볼까? 권영세 의원 것도 뭐 크게 예. 제가 요거 넘어갈게요. 권영세 의원도 대동소이해요. 자, 가장 중요한 민주당의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내용이 가장 많은 것들을 좀 담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 법안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요. 보시다시피 발의는 1월에 지난 1월에 했고 같이 발의자 의원들이 굉장히 지금 그 관련한 대표 법안 관련한 것 중에서는 그 가장 함께한 의원들이 많습니다. 이 의원들 이름 다 기억 하나하나 눈으로라도 보셨다가 참고하십시오. 나중에 투표할 때. 예. 누구 찍으라 말라는 못하잖아요. 하면 안 되지 않나? 조심스러운데. 자 보시고요.
어느 의원들이 같이 함께 했나? 63명의 의원이 같이 한 뜻을 해줬습니다. 참고하시고 나중에 투표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안 이유 넘어갈게요. 뭐 보상해줘야 된다는 그런 뭐 내용이 다 똑같고요. 요거 한번 볼게요.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의 대상이 된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는 경제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으며 그 손실을 아무런 보상 없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그죠? 주요 내용 중에서 자,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손실 매출액 7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보상하고 그 외 업종은 60% 내지는 50%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보상한다는 것입니다. 요게 보면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손실 매출액 70% 범위 내에서고 여행업종이 이 집합금지 업종에 포함이 안 되더라도 그 외 업종은 60% 내지 50% 범위 내에서 금액을 보상을 한다. 이런 내용이 달려있고 손실 매출액 기준입니다. 손실 매출액 기준. 그냥 저번에처럼 야, 여행사 너희들 뭐 2, 300 막 먹고 2, 3, 400 먹고 떨어져 이게 아니라 손실 매출액 기준으로 해서 그 외 업종이라 하더라도 60%에서 50% 범위 내에서 해줘야 하는 걸 법률로서 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심상정 의원이 했던 내용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사회적 연대를 위해서 임대료, 금융비용, 통신비용, 공과금, 피해업종별로 일정 비율 인하 또는 감면 내용이 담겨 있고요. 임대인, 월세 깎아주란 얘기죠. 월세 깎아주란 얘기고. 국가는 금 손실보상금을 지급해 주면 국가의 돈은 어떡하냐 이 얘기인데, 자, 국가는 손실보상금 및 위로금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면 돼요. 그죠? 우리나라가 돈이 없는 나라가 아니에요. 국채는 한국은행에 매입해서 매입 금액은 정부에 이관 후 소상공인 및 국민들에게 지급함. 이렇게 하면 된다는 구체적인 절차까지 담겨 있습니다. 특별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사태가 종식되는 날까지 하겠다는 겁니다. 제대로 내용 담은 것 같아요. 자, 이제 여러 가지 볼게요. 자, 피해 소상공인이란 과연 누구냐? 먼저 정의를 내렸어요. 누구냐 과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어쩌고저쩌고 해서 집합금지, 영업제한, 사회적 거리 등 행정명령으로 인해 영업상 경제적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 기본법에 속하는 뭐 업체들 뭐 이런 얘기겠죠. 자, 여기서 손실이란 뭐야? 감염병 예방 조치로 인해 피해 소상공인들에게 발생한 영업상의 경제적 손실. 뭐 이건 다 아실 거고. 자, 볼게요. 국가는 대한민국은 손실 보상 기준이 되는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의 구체적 업종과 기간에 대해 각 지역별로 사실관계를 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이건 공시하고 있는데 영역은 빠졌죠. 손실보상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어요. 어떻게 할 것인가? 집합금지 업종의 소상공인 등은 손실 매출액, 비교를 하자면 행정명령 발동 기간 동안의 매출액을 직전 3년 동기의 평균 매출액과 비교한 차액 70% 범위 내에서 100분의 70이니까 영업제한 업종 같은 경우는 60% 범위 내에서 지난해 매출에 비교해서 60%. 예를 들어서 직전 해에 1억을 벌었어. 1억을 벌었으면 이런 거 영업제한으로 제한을 받았다면 국가에서 6천만 원은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여기 집합금지 업종이랑 영업제한은 여행사랑 여행업종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자, 근데 요거 볼게요. 일반 업종의 소상공인 등은 50% 범위 내에서 지난해 10억을 벌었다. 그러면 5억 보상해주고 1억 벌었다. 5천만 원은 나라에서 해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일반 업종 소상공인임에도 그렇죠. 근데 저번 달에 얼마 받았죠? 400 받고 그냥 그랬죠. 하다못해 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는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도 손실액의 20%까지는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게 지금 가장 오늘 핵심입니다. 또 하나 핵심인데, 자 보세요. 국회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피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한 12분 정도 시청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집합금지 업종 보이시죠? 집합금지 업종 얼마요? 3천만원. 자, 근데 그냥 일회성 3천만원 아니라 잘 보세요. 피해 업종별 손실보상금의 월 단위 지급 한도. 월 단위. 집합금지 업종일 경우는 3천만원. 월 단위 지급 한도니까, 이제 맥시멈이란 얘기겠지, 맥시멈. 아마 맥시멈. 지급 한도니까, 맥시멈. 집합금지 업종은 월 3천만원. 영업제한 업종은 2천만원. 일반 업종은 1,000만원입니다. 자, 지금 여행사는 일반 업종이고, 지금 요 집합금지냐 영업제한 요로 어쨌든 속해 보려고 뛰고 있는데, 모르시는 분들은 남의 얘기처럼 그냥 여행사분들 계시죠? 그죠? 뭐 남의 일이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지금 이렇게 요게 통과가 미적 되고 있고 어쩌고저쩌고 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중요한 것 관련한 발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논의 중인데, 관심 좀 가져주세요. 우리 여행사 여행업종에 계신 분들, 특히나 여행사 분들 있죠. 여행업이나 관광업이다 해갖고 다 같은 처지는 아닙니다. 그죠? 자, 항공사도 관광업의 큰 범위 내에서 속한다고 할 수 있죠. 항공사 뺍시다. 일단 빼고, 호텔 같은 경우는 우리 여행사랑은 또 달라요. 그죠? 호텔은 달라요. 호텔은 우리 여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영향을 받고 뭐 도움도 받고 지원도 받고 영향도 받고 뭐 하잖아요. 관련 호텔은요, 보건복지부까지도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호텔 관련한 업체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의 폭은 여행사보다는 많아요. 그죠? 근데 여행사들은 이거에 대해서 너무나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일단 뭐 서울시에서도 얼마 받고 했으니까 뭐 이제 얼마 남은 것 같으니까 그냥 대충 개기자, 기다려보자, 참자, 이건데, 이렇게 좋은 기회가 있는데 이걸 왜 저거를 안 하시고, 그죠? 지금 국회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 내용을 보고 계십니다. 집합금지 업종 3천만원, 영업제한 업종 2천만원, 일반 업종 1,000만원입니다. 그렇게 돼 있고, 뭐 임대료 깎아달라는 거, 임대료, 집합금지 업종은 임대료 100분의 30까지 깎아주고, 뭐 임대료 많이 인하해줘라,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에 뭐 대출금 이자도 좀 깎아주고, 대출금 이자 100분의 100이면 당분간 받지 마라. 뭐 영업제한 업종, 일반 업종도 대출 100분의 50 이자 반만 받아라, 뭐 이런 식의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뭐 통신비도 아까 심상정 의원도 발의한 내용에 담겨져 있죠. 통신비도 집합금지 업종이냐 영업제한 금지 업종이냐 뭐 일반 업종에 따라서 전면 받지 말고 조금만 받아라, 뭐 이런 것들의 내용이 담겨져 있어. 굉장히 우리 중소상공인에 속해 있는 여러분들은 굉장히 좋은 내용이에요. 꿈만 같네. 내가 봐도 꿈만 같은 그런 것들이고, 손실보상 및 위로금의 재원은 어떻게 하냐. 재원은 국채를 발행해서 할 거고, 손실보상금과 위로금은 연 2회 나누어 지급하되, 연 2회. 아까는 이제 뭐 한 달 정도 단위로가 됐었는데, 일단은 뭐 기준은 연 2회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뭐 아까 어떤 분이 다른 언론에서도 나오고 그랬어요. 100조의 진실은 사실 조금 오바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거를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아까 그 지능개발기금 적용 6개월보다 이건 뭐 이렇게 돼야지. 공포한 날로부터 시급한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법안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 법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함께한 발의자들이 이렇게 63명 정도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잘 기억해둬서. 근데 이거는 여행업에 관련된 거 아닙니다.
좀 큰 테두리입니다. 손실보상법에 관련한 내용들이라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여행업을 이렇게 해주겠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자, 그래서, 정말 재밌는 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국회 속기록에 발췌가 된 내용입니다. 이거, 우리 여행 계시는, 이번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우리 여행사 대표님이 저한테 좀 발췌를 해서 또 핵심 내용만 짜집게 갖고 중요한 부분만 저한테 보내주셔서 제가 지금 방송을 되게 편하게 할 수 있었는데 대단히 감사드리고, 이 내용을 보면 굉장히 재밌고, 정부의 인식이 드러나 있습니다. 정부의 인식이 드러나 있고, 이게, 국회의원과, 정부 부처 차관의, 대화 내용입니다. 요거를 제가 조금 재밌게, 목소리 흉내를 내서 여러분한테 들려드릴게요. 뭐 이렇게 텍스트 지금 보이시죠? 자, 조정훈 국회의원과,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인 강성천 차관이, 예, 강성천 차관이, 얘기를 나눈 대화 내용입니다. 보시면, 자, 뭐부터 보여드릴까? 자, 어디 갔지? 요거다. 자, 이거 한번 볼게요. 먼저. 자, 중소벤처기업 소위원회. 지난 3월에 있던 거, 속기록인데요. 요 속기록 중에서, 저희가, 핵심 내용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 내가 까먹었네. 조정훈 국회의원이 누군가?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조정훈 국회의원이 도대체 누구야? 잘 모르실 거예요. 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아니고, 국민의힘 의원도 아니에요. 조정훈 의원, 시대전환, 예. 시대전환 국회의원, 조정훈 국회의원, 예. 자, 조정훈 국회의원.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생기신 분이고. 자, 볼게요. 자, 제가 목소리로 들려드릴게요. 조정훈 의원입니다. 예. 자,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집합금지는 무조건 포함일 거고, 영업제한도 포함이죠? 그러니까 이제 차관이 그렇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조정훈 의원. 질문이 너무 멋있어. 자, 예를 들어서 여행업과 같은 간접 피해 업종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여행업과 같은 간접 피해 업종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에게 차관이 대답을 하죠. 지난번 예산 소위에서도 논쟁이 됐습니다만 그것은 손실보상위원회에서 판단을 해볼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의 정도를 어디까지 볼 건지에 대해서 판단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 부분은 위원회가 판단을 케이스별로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예 말이 길어. 무슨 케이스별로 판단 보여지고. 자, 우리 조정훈 의원이 또 묻습니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따르시겠다? 차관은 예, 그렇습니다. 조정훈 의원, 앞으로 만들어질 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 이렇게 됐고. 조정훈 의원이 말합니다. 거기서 오케이 하면 따를 수도 있다? 차관이 예, 그렇습니다. 라고 성실 답변을 해주십니다. 예. 자, 우리 조정훈 의원, 여기서 정말 멋진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이 조정훈 의원의 이 질문을 듣고 같은 생각이다. 댓글로 1번, 나는 다른 생각이다. 댓글로 2번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조정훈 의원, 이게 굉장히 큰 기준이거든요. 여행의 경우는 말이죠. 여행을 자제해달라고 국가가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러면 예약 금지를 한 것은 아닌 거다라고 하시면 여행업에서는 굉장히 화가 나죠. 여행을 자제하라고 그렇게 뉴스에서 정부에서 말한 것이 영업제한이 아니라고 주장하시면 이것은 굉장히 논쟁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얘기가 우리 여행사가 하고 싶은 얘기 아니야. 에? 이 조정훈 의원. 어? 자, 그러니까 우리 차관. 야, 동의하시면 1번, 동의 안 하시면 2번. 예. 자, 그러니까 차관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은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방역 조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해석상의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케이스별로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 보이고요. 또는 어떤 케이스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여행업이 방역 조치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결론 내리기가 어렵고 전문가들이 점점점. 슬슬 이제 우리 조정은 의원이 열이 받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조정은 의원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 기조를 객관화하는데 객관화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차관님께서는 그 말대로 50대 50이면 확대 해석해야 된다는데 동의하십니까? 자, 우리 차관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되도록이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관점에서 손실보상 제도가 운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조정은 의원님 이른바 지금 빡이 돌고 있습니다. 계속. 여행을 자제해달라는 정부의 강력한 요청은 여행업에는 영업 제한에 준하는 효과를 줬다는데 동의하시죠? 차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해석의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말이야, 방구야. 자, 슬슬 또 게이지 저도 같이 올라가고 있네요. 지금 우리 들으시는 분도 게이지가 올라가고 있을 줄 압니다. 조정은 의원이 다시 묻습니다. 저는 이해를 못하겠는데 여기가 또 완전 웃겨. 제가 한국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행을 자제해달라는 정부의 강력한 조치가 여행업에는 영업 제한의 효과를 냈다는데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관이 좀 쫄았나봐. 사실상의 그런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미치겠다 진짜. 자, 조정은 의원. 그렇죠. 지금 우리가 사실 문제를 얘기하는 거니까 저는 그분들도 반드시 대상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행업을 이거에 영업금지랑 저기 있잖아요. 집합금지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생각할 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정은 의원이. 그러면 정부의 입장은 손실보상입니까? 피해 지원입니까? 동의한다며. 동의한다며. 사실상 그런 효과가 있다며. 그 조정은 의원이 묻는 거 아니야. 그러면 정부의 입장은 여행업을 손실보상입니까? 피해 지원입니까? 아까 물어. 퀘스천을 해요. 그러니까 또 우리 차관님께서도 이렇게 대답해. 저희는 병기를 하자는 입장입니다. 병기. 모르겠어요. 같이 하자는 얘기인가? 이제 한번 계속 읽어볼게요. 그래서 손실보상 및 피해 지원을 하여야 한다라고 저희는 법안에 명기를 하자는 입장이고, 병기가 아니라 명기였네. 법안에 기록을 하자는 입장이고, 위원회의 명칭도 손실보상 및 피해 지원 심의위원회로 하자는 것이 저희의 입장입니다. 뭔 얘기야 자꾸. 우리 조정은 의원이 또 질문을 하시죠. 직접 지원을 추가 포함해서 간접 피해도 보상하겠다는 의지로 어쩌고저쩌고. 차관이 그러한 소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명기를 해서 확대해야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저희의 생각입니다. 말이야 방구야. 자, 조정은 의원. 그러면 그 대상과 기준, 규모는 법률로 넣을 수는 없고 심의위원회를 거치자는 것이지 않습니까? 차관이 네 그렇습니다. 뭔 얘기지 나. 나 진짜 웃기. 뭔 얘기지 이게. 대답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대답이요. 이게 지금 시대전환 우리 조정은 의원은 굉장히 직설적으로 지금 묻잖아. 여행사의 지금 입장을 대변해주고 있잖아. 그죠? 여기 보면 여행의 경우는 여행을 자제해달라고 국가가 그렇게 요구를 했죠. 그러면 예약 금지를 한 것은 아닌 거라고 하시면 여행업계에서는 굉장히 화가 나죠. 당연히 화가 지금 났죠 이미. 자, 여행을 자제해달라고 그렇게 뉴스에서 정부에서 말한 것이 영업 제한이 아니라고 주장하시면 그것은 굉장히 논쟁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관이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무슨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냐. 결국 정부 입장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아휴, 참 답답합니다. 답답해. 그죠? 아휴, 뭐 정부가 도대체 왜 이렇게 하는지는 우리 조정은 의원님 얼굴 한번 보세요. 이렇게 생기셨군요. 사람 똑똑해 보인다. 저거 한번 볼까요? 아, 2016년에 더불어민주당에 입당은 했었구나. 역시 인상이 좋아 보이네. 자, 정대혁 대표님 1번. 자, 우리 그 아까 시대전환 조정은 의원의 뜻에 동의하시다면 1번 남겨주십시오. 1번. 아니다. 난 다르다 생각이 2번이다. 어쩔 수 없이 2번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요 대표발이다. 그 속기록 관련한 내용들 지난 3월에 있어 치고받았던 공방을 저희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정부 입장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또 다른 식으로 우리 여행업계 계신 분들이 지금 또 계획 일정들이 잡혀 있어요. 그동안은 이제 그 거리에서 막 집회하고 시위했었잖아요. 이제 그것도 그거지만 그건 이제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됐는데 그것도 그거지만 지금 국회의원들 만나면서 지금 다음 주 일정들이 잡혀 있습니다. 잘 잡혀 있는데 일단 그 한국여행업협회 카타죠. 거기서 17일 날 또 회의가 하나 열려요. 회의가 하나 열리는데 그 어떤 내용들이 다뤄질지는 사실 아직 좀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내용이 당연히 어떤 뭐 좀 기대되는 내용은 사실 조금 별로 없어요. 근데 다음 주 제가 알기로 한국여행업협회에서 무슨 관련한 회의가 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 논의되고 나올지는 사실 조금 봐야 되고 일단 다음 주에 오늘 저희가 저랑 통화를 한 내용을 제가 잠깐 들려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다음 주 일정이고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됐나 우리 현장에서 뛰시는 우리 여행사 대표님 한 분이랑 통화가 좀 돼서 지금 다음 주 계획들이 좀 잡혀 있어요. 그 내용을 잠깐 들려드리게 한번 들어보세요. 자, 제가 한번 그 목소리를 변조했어요. 제 목소리도 좀 변조가 돼 있으니까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정북교 비대위에서 제가 17일 날 정북교 비대위에서 국회 가서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하고 보건복지부 그다음 문체위 그다음에 기재부 간사들 다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건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법에 대해서 얼른 정리 좀 해주라. 그것 때문에 일단은 만나기로 했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건 네. 손실보상법이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네. 그게 여행업종을 포함이 되냐 안 되냐 문제는 또 어떤 문제예요? 완전 다른 문제 아니에요? 네네. 이제 두 가지인데 예. 이게 민병덕 이제 손실보상제 하는데도 이게 여당 야당이 좀 틀린 것 같아요. 예. 이게 어떤 거냐면 전국에 있는 소상공인에 관련된 부분을 대한민국 한 35%를 잡아서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 손실보상제 소급 적용을 하니까 돈이 한 100조 정도 들어간대. 그럼 이제 그게 엄청 들어가겠죠. 그 부분이다 보니 처음에는 소급 적용이 아니고 손실보상제로 끝날 뻔했거든요. 근데 이제 여론이 그러니까 이제 소급 적용은 여야가 다 정리가 된 것 같아. 그런데 이제 그 공간 안에 민주당에 있는 민병덕 의원은 소급 적용을 하는데 행정명령을 받은 업체, 그러니까 집합금지하고 제한받은 업체는 소위 말하는 소급 적용을 하고 여행사는 경영이 받았으니까 좀 특수적으로 이렇게 한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냐.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는 바뀌면 그럼 바뀌는 게 없지 않냐. 그러면 너하고 대화를 안 할게. 근데 이제 최승재는 소위 말하는 다 힘든데 자기는 그런 생각이 아니다. 소상공인에 이 관련된 30%를 다 아우르자. 그래갖고 그 부분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당 야당을 떠나서 우리가 죽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병덕 당신보다 최승재는 지금 다 같이 가려고 하지 않냐. 최승재도 민주당이었나? 아니요. 최승재는 국민의힘이죠. 국민의힘. 근데 그 양반이 또 소상공인 전국연합회 회장 출신인 거야. 근데 자기 입장에서는 여행사 힘든 것도 알고 자기가 또 우리 대구에 진주의 그 비대위원장이 함께 갈 테니 우리 같이 싸우자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차라리 우리가 힘드니 그러면 이번에 차라리 17일 날 만나서 당대표실에서 간담회를 하자 이야기 하더라고. 뭐 너 혼자 만나고 사진 찍으려면 우리 안 갈란다. 근데 와봐야 오는다 했는데 지금 온다 했으니까 이제 그거 보건복지 못하다고 이제 이런 거 우리 싫은 그거에 봉착이 되어 있는 거야. 왜냐면 지금 이 사람들이 어차피 그 곳간의 기재부에서 예산이 많으면 소위 말하는 경영 이익은 뭐 다 주겠지. 근데 지금 행정명령에 받은 그 집합
금지하고 제한만 도와주려고 하니까 15조 정도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경영이익을 하게 되면 얘들이 지금 우리한테는 특수 목적에 관련된 부분으로 정리를 예를 들어서 뭐 한 200만 원 주고 떨쳐봤어. 그럼 이제 열받는 거잖아. 근데 우리도 이제 그것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 왜 경영이익인지 이 부분이 어떤 것 때문에 여기서 잡음이 있는 건지 그래서 보건복지부, 문체위, 기재부 그래서 간사를 다 모아놓은 거든.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하게. 그게 뭐냐면 너그 보건복지부에서 1차적으로 지금 집합금지하고 제한해 해놓은 애들은 다 보건복지부 관할인 거야. 33개 업종이. 근데 숙박업체는 집합 제한인 거야. 거기는 우리하고 영사하고 뗄래 사이 없는 사이인데. 자, 방금 들으셨죠? 요 내용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여행사는 호텔과 숙박업체는 호텔 여행사랑 또 다른 거지. 이런 또 우리보다 비교적 좀 나은 거지. 그죠? 예. 계속 한번 들어볼게요. 거기는 보건복지부에 있는 위생증이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아니다 이거지. 아니지. 문체위니까. 근데 이제 그러면 문체위 가니까 맨날 뭔 말하면 야 기재부가 안 된다. 야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이제는 너가 썼다 다 와.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할게. 그러면 뭐가 잘못됐는지 이 틀을 이제 다시 재편을 하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야기를 할게.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소상공인 이제 최승재도 있으니 그러면 우리랑 같이 함께 할 테니 힘 좀 같이 실읍시다. 소위 말하는 지금은 여행사냐 뭐 숙박이냐 뭐 호텔이냐 이런 거 아니고 너가 썼다 다 와.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할게. 그러면 뭐가 잘못됐는지 이 틀을 이제 다시 재편을 하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야기를 할게. 근데 이제 소위 말하는 지금은 여행사냐 뭐 숙박이냐 뭐 호텔이냐 이런 거 아니고 한 통으로 다 가서 다 가고 난 다음에 거기서 이제 세부적으로 나누면 세그멘팅이 되면 뭐 거기서 여행사도 있고 뭣도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경영이익 하면 행정명령 안 받으면 버리는 카드 하지 말고 누구들도 함께하는 이 목소리를 같이 내주자. 이건 어쨌든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월요일 날 그렇게 해서 만나신다 이거죠? 네네네. 4시에 만납니다. 저기 최승재 사무실에서요? 아니면? 아니. 아까 그거 어디라고 저희가 17일 자, 대략 뭐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뭐 통화 내용을 들려드리려고 한 건 아니고 내용을 전달을 해드리려고. 왜냐면 제가 전하는 것보다 직접 현장에서 뛰시는 분들이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거를 같이 좀 들어주시면 지금 이제 우리가 조금만 더 한번 부딪히면 우리 여행업이 그 손실보상법의 그 대상 적용이 좀만 더 뛰면 할 수 있겠다. 이런 좀 현실적으로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은데 그래도 좀 기회가 포착이 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 주 17일 날 우리 그 여행업 현장 지금 일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조직에서 보건복지부나 문체위 그다음에 기재부 간사들을 좀 만나서 한 곳만 만나면 안 되니까 문체부는 사실 힘이 없잖아요. 여행업계, 관광업계 입장을 대변해 줄 수는 있어도 그 손실보상법 관련한 그 좀 정리를 좀 어느 정도 가닥을 좀 잡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일단 만나기로는 했대요. 근데 만나야지 만나는 거지. 나와야. 또 워낙이 정치하시는 분들이 워낙 어떻게 그쵸. 사실 좀 그래. 우리 손으로 뽑아놓고 우리 국민의 그 세금으로 그렇게 조금 다 꾸려나가시고 하는데 이런 거 갖고 우리가 구걸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이게요, 국민이 자꾸 이런 식으로 구걸하는 형태로 되면 이게 이상한 거예요. 왜 국민이 이거 갖고 구걸을 해야 되죠? 당연히 법으로 정해져 있고 국가에서 나라에서 해줘야 되는 건데 이 지금 체계와 법과 체계에 따라서 그 시스템 안에서 그죠? 지급을 해줘야 되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부가 됐든 국회의원이 됐든 입법기관 거쳐는 것 뿐이지 사실 자기네들이 뭔 놈의 권한으로 행정부도 그렇고 뭔 놈의 권한으로 국민의 세금 갖고 월급 타고 연봉 받아가면서 뭔 놈의 권한으로 여행업 이건 분명히 여행업 같은 경우도 계속 저희도 주장하고 있지만 이렇게 집합금지나 영업금지 업종과 다름없는 아까 우리 조정훈 국회의원이 질문한 것처럼 그런 상태인데 뭔 놈의 권한으로 자기들이 된다 안 된다 왈가불가 합니까? 당연히 해줘야 되는데 꼭 이런 일 할 때 보면 무슨 국민들이 구걸을 하는 것 같아요. 구걸. 그죠? 구걸. 왜 구걸을 우리가 해야 되지?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건데. 그죠? 아직 해외 사례에 대해서 저번에 제가 잠깐만 언급해 드렸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도
물론 미국 같은 경우가 잘 살아, 잘 살고 한데 우리나라도 뭐 그걸 못 사는 건 아니잖아. 근데 왜 이런 걸 얘기할 때마다 나올 때마다 왜 국어를 해야 되고 이런 관련 법 통과되는데 벌써 몇 날 며칠 손 놓고 있으며 여행업계는 이런 식으로 매번 골치를 아프고 속을 썩여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의 말이 맞다. 동의하신다. 1번. 관심 없다. 2번. 트래블데일리를 사랑한다. 여행중개소를 사랑한다. 그럼 그냥 아무것도 남겨주시지 않으시면 됩니다. 네. 뭐 하나는 남겨주시겠지. 그래서 이거 보면 지금 뭐 다음 주에 이런 계획들도 있고 예정되어 있는 일들이 있는데 미팅도 있고 한데 일단 우리 그 현장에서 이번에 그 여행업종이 그 손실보상법에 포함이 되고 그러니까 뭐 집합금지가 됐든 뭐가 됐든 포함이 될 수 있도록 뛰시는 분들이 오늘 왜 이렇게 댓글이 이게 참 크게 안 보이지? 댓글이 이재영님 1번 정대혁 대표님 1번 감사합니다. 뛰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마음적으로나마 좀 응원의 박수 같이 좀 한 뜻을 모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기회가 오지 않아요. 이런 기회가 우리 여행업종이 이렇게 조금 정부로부터 지원해서 사각지대에 있지 않도록 같이 한번 좀 응원해 주시고 또 뜻을 한번 모아야 될 때인 것 같아요. 뭐 다음 주에 그 관련한 회의도 뭐 있다고 하는데 누가 어떻게 참석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오늘 방송을 통해서 알려드린 내용들을 좀 바탕으로 해서 이게 사실 이론적 토대거든. 뭐 논리가 있어야 얘기를 하고 주장을 하고 싸우든가 말 거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여행TV님 고생하십니다. 대표님. 예. 여행TV님 제가 누구신지 알죠. 예. 제가 그래서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라이브 방송에서. 아까 저희한테 이런 자료들 많이 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음을 좀, 운전 중이시군요. 운전 조심하시고요. 마음을 또 뜻을 모아야 돼. 지금 이런 모든 일에는 기회라는 게 있잖아요. 기회. 한번 그 찬스를 잡은 지금이 찬스인 것 같아. 이번에 여행업종이 그 손실보상법의 적용 대상에 속하게 되면 그것도 집합금지나 뭐 영업제한 업종에 속하게 되면 향후에 이와 비슷한 일이 지금 코로나 이런 사태와 같이 팬데믹 상황이 또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 이렇게 우리가 지금 잠깐 이 짧은 시간 정말 한번 우리가 기를 모으고 뜻을 모아서 딱 성공만 시켜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피해를 받을 건 뻔한데 그것도 가장 큰 일단 사람이 못 모이고 이동이 제한이 되면 우리 여행업종이 가장 피해가 많은데 그럴 때 우리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뭐 이런 일이 없어서 정상적인 영업에서 사업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이런 피해를 당하게 되면 지원을 좀 받고 그 다음에 관심도 많이 받고 이런 거에 자연스럽게 포함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절체절명의 지금 기회가 온 거예요. 근데 이 내용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지금 많이 있을 줄 알아요.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어떻게 정부와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지금 움직이고 있나 뉴스나 뭐 여러 인터넷 매체도 그렇고 방송 뉴스 이런 거 잘 얘기가 안 나와. 그냥 정부가 손실보상법 갖고 여야가 대치합니다. 근데 최소한 우리 중소상공인들 도와주자는 거에 대해서 여야는 크게 의견 차이는 보이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뭐 대통령 선거가 1년 앞두다 보니까 뭐 그쪽으로 지금 신경들이 많이 쓰이는데 이게 민생 법안이잖아. 이런 것도 빨리빨리 좀 갑시다. 가고 아까 우리 그 최승재 의원이 굉장히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요 얼굴 한번 보여드릴게요. 최승재 의원이 여행사 입장을 이번에 되게 많이 좀 대변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비례대표네요. 저도 몰랐는데 초선이고 국민의힘 그 대표고 이제 특이할 만한 게 여기 소상공인 연합회 회장 출신이에요. 그래서 우리 소상공인들의 그 마음을 입장을 잘 알지. 여기 보이실래나 모르겠네. 좀 더 크게 살려볼게요. 여기 최승재 국민의힘 비례대표 소상공인 연합회 회장 전국 소상공인 살리기 운동 그러기 때문에 여행사들 또 소상공인들의 그 입장을 굉장히 잘 좀 대변해 주는 것 같더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죠. 소상공인 연합회 회장이 국회에 나가니까 그게 비례가 될 건 지역과 어쨌든 국회에 나가니까 그나마 직접적으로 우리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목소리를 내주는 거예요.
그죠? 제가 예전부터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여행업계, 관광업계 요 안에서 그 각 단체장, 협회장들 요거 하는 거 좋아요. 고생하시고 봉사하시는 거 박수 치는데 좀 그러면 그 정도 좀 힘도 있으시고 뜻도 있으시면 과감하게 정치권에 가서 이렇게 국회 비례대표가 됐건 어느 당이 됐건 간에 비례대표 하셔서 한번 국회 한번 나가세요. 국회 한 명이라도 좀 진출을 시킵시다. 누구가 됐든, 예? 그게 누가 됐든 간에, 예? 국회 우리 여행업계 출신 인사 좀 저명하고 오래 하신 좀 존경받을 만한 인물로 해서 우리가 한번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 좀 그냥 한 번 있어야 되지 않겠어? 뭐 그래도 우리도 필요해. 이 정도로 끝나지 말고 작정하고 한번 밀어줘 갖고 국회의원 선거 아직 한 3년 더 남았나? 다음번에 우리 그 여행업계 정통적으로 여행사를 운영하셨던 분 중에서라도 뭐 협회장 출신도 좋고 그 국회 비례대표가 됐건 뭐가 됐건 아무튼 국회 한 명 보내야 돼요. 그래야 이런 일 나면 그나마 우리 목소리를 담아낼 수가 있어. 그게 누가 됐든 아무튼 작정하고 협회에서 그럼 좀 몰아줄 필요가 있어. 그죠? 우리 뭐 작은 협회도 있고 단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렇게 좀 아름아름이라도 좀 힘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의지를 모아서라도 우리 다음번 저것 때는 총선 때는 우리 업계 대표, 우리 여행업계 특히 여행사 업계 대표 대변할 수 있는 사람 작정하고 한번 밀어주는 프로젝트도 필요할 것 같아. 그런 프로젝트. 안 그러면 평생 이렇게 가는 거야. 그냥 계속 가는 거야. 항공사는 뭐 지원 빵빵하게 받죠. 우리 여행사들은 그냥 이렇게 가는 거야. 그게 큰 여행사건 작은 여행사건 그냥 이렇게 가는 거야. 예. 참 답답합니다. 답답해. 아휴, 제가 이 얘기 이제 뭐 백신 맞고 백신 접종자 늘어나고 하루하루 좀 낮은 것 같아서 그런 얘기 전해드리려다가 이제 뭐 무슨 뭐 집회하고 뭐 이런 얘기는 이제 조금 좀 등한시라기보다도 여러 가지 좀 지쳤어. 저도 지치고 다 지쳐서 이제 그런 소식은 조금 자제를 해야겠다 했는데 오늘 또 이렇게 정보도 주시고 취재 뭐 내용도 전달해 주시는 걸 내가 딱 보니까 참 갑갑하더만요. 갑갑해. 예. 참 그나마 우리가 항상 비난하던 국회의원들은 오랜만에 한 뜻을 모았는데 이놈의 이 행정부가 이번에는 딴지를 놓네. 예? 자, 지들 월급 우리 국민 세금으로 받아가면서 뭔 놈의 그렇게 나라의 재산을 지키려 하는 무슨 국가적 사명을 타고난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죠? 예. 답답합니다. 더 우리는 투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오늘 전해드린 소식이 많은 뭐 좀 정보도 정보고 여러분들이 몰랐던 부분이 좀 많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오늘 이 부분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어. 너무나 마음에 들었어. 조정훈 국회의원 요 부분 다시 우리 한번 봅시다. 여행의 경우는 여행을 자제해달라고 국가가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쵸? 여행업계에 요구했죠. 국민들한테도 요구했고 그러면 예약 금지를 한 것은 아닌 거다라고 하시면 정부에서 예약 금지 한 적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나 보지. 그러니까 조정훈 의원이 예약 금지를 한 것이 아니라고 하신다면 여행업에서는 굉장히 화가 나죠. 이미 열이 받았죠. 받을 대로 받았죠. 여행을 자제하라고 그렇게 뉴스에서 정부에서 말한 것이 영업 제한이 아니라고 주장하시면 이것은 굉장히 논쟁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국회의원이라고 봅니다. 그에 반해서 굉장히 비겁해 보입니다. 우리 공무원 열심히 일하시는 걸 알겠는데 우리 강성천 차관님 지금 저희들이 근거를 두는 것은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방역 조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해석상 논란의 소지는 케이스별로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 보이고요.
여행업이 방역 조치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결론 내리기는 어렵고, 우유부단 지금 결론 못 내리겠다는 거지. 자신의 자리를 지켜야 되니까. 공무원의 자리, 차관의 자리, 말 한마디 잘못, 그냥 복지부동, 배복자, 땅짓자, 배를 땅에 두고 쳐받고 부동, 아니불, 움직일 동, 움직이지 않는다. 복지부동, 전형적인 탁상 행정과 지금 결론 내리기 어렵고 무슨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세금 내고 싶지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드실 겁니다. 그죠? 자, 오늘 소개해드릴 준비한 내용은 요게 다예요. 요게 다고, 어쨌든 오래간만에 여야 합의를 잘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 행정당국과의 어떤 접점이 잘 찾아지지 않아서 조금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희망을 끝까지 좀 걸어보고요. 힘을 모을 수 있는 데까지 모아보고 현장에서 뛰시는 우리 전국 중소여행사 비상대책협의회 위원회입니까? 협의회일까? 자꾸 헷갈리네. 거기 힘 좀 몰아주시고 다음 주 월요일 한국여행업에서 예정돼 있는 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 같이 좀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고 봐요. 지금 이 찬스라니까? 이 찬스를 놓치면 안 돼서 약간 지금 방향들이 약간 서로 입장에 따라서 갈린 것 같아. 처음에 막 우리 여행업계 도와달라는 주장을 냈던 데서 막 우후죽순으로 여기 나오고 여기 모아진 거 했잖아. 그리고 시위도 막 중구난방 막 했잖아. 근데 지금 요 짧은 타이밍에 지금 얼마 안 되는 요 기간 때는 좀 힘을 한 군데로 모아서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파워를 발휘할 수 있도록 요 지금 손실보상법 될 때까지만이라도 힘을 좀 압축을 시켜갖고 모을 필요가 있다고 봐요. 지금 여행업계가 할 것들은 그거예요. 뭐 나름대로 각 회사별로 출구 전략 하실 거는 하시고 준비하실 건 하시고, 근데 제가 저번 주에 그 칼럼을 썼지만 지금부터가 사실상 위기입니다. 그동안 너무 어렵다는 거를 공감을 해줘서 지원도 뭐 한두 푼이 됐든 얼마가 됐든 몇 병원이 됐든 받았잖아. 근데 이제는 이제 백신 접종자 늘어나고 뭐 그다음에 이제 정부에서 할 말이 있잖아. 명분이, 야 백신 맞으면 자가격리 없어 이 얘기하는데, 그럼 네 여기서 알아서 이제 해 이렇게 나오면 어떡할 거야. 지금 이제 그 순간 시작이 된 거예요. 연말까지는 집단 면역 나오기 전까지는. 그렇다고 그러면 국민들이 지금 뭐 여행 욕구가 잠재돼 있다고 하는데 그건 말이지. 그렇다고 뭐 다음 달에 갑니까? 말은 여행 못 가서 지금 부글부글해. 조금만. 근데 그것도 이제 그게 현장의 시장, 여행 시장 현장에 반영이 되려면 집단 면역이 된 11월 정도, 12월 돼야 그때부터 이제 여행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직접 예약을 하고 그런 행위까지 가려면 또 한두 달, 두세 달, 세네 달 걸리는 거예요. 지금부터 연말까지가 우리 여행업계는 가장 힘든 시간이에요. 뭐죠? 태양이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고 그러잖아. 지금 그거예요. 미스터 소님,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버틸 힘도 없을 듯. 그렇죠. 지금까지는 관심이라도 받았잖아. 그러니까 몇백만을 받은 거라니까. 이제부터는 몇백만을 안 줘도 할 말이 있는 거야. 정부에서는. 자가격리 없애줬자. 니들이 원하는 대로. 자가격리 없다. 백신 빨리 맞아라. 부지런히. 지금 할 말 없어요. 명분이 이제 없는 거야. 명분이. 이제는 요거에 집중을 해야 돼요. 손실보상법의 여행업종이 대상이 제대로 될 수 있고, 제가 지금 뭐 제목은 여행업종 손실보상법 대상은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라고 대충 썼는데 구체적으로 따지면 제대로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점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자, 오늘 1시간가량 했습니다. 저희 트래블데일리와 여행중개소와 트래블데일리의 라이브 생방송, 오늘 순서 준비한 건 저희가 여기까지고요. 밑에 나와 있는 채널 후원 번호로 저희 컨텐츠 마음에 들었다면 힘내라, 용기 내라 라는 의미에서 많은 관심과 지원 좀 부탁드리고, 다음 주에 저희가 또 좋은 소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방송 못 들으신 분은 편집본 들으셔도 되고요. 저희가 나날이 또 좀 발전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한 자료들 필요하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이메일이나 연락 주시면 제가 대표 발의한 내용이랑 속기록 같은 거 한번 돌려보시라고, 제가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 저한테 이메일이나 전화 연락, 카톡 연락 주시면 제가 첨부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해주신 오마이걸 유리인팀 정대혁 대표님, 이재영님, 여행TV님, 미스소님 대단히 감사드리면서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안녕!